그런 부분을 효율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거죠. 아니 세금으로 안 하고 기업들이 그런 연구개발이나 이런 것에 R&D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늘리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기업들이 연구소나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 연구자를 많이 이렇게 고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만 무조건 많이 쏟아부으면은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게 그게 무슨 정책이냐 이거예요. 그럼 개나 소나 다 대통령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국회의원하고 장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쏟아붓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끼리만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저희의 조그마한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신 분이 계시다라면 같이 나와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그나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조그마한 그 유일한 가능성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무슨 정부가 세금을 뭐 내가지고 뭐 과학기술 뭐 연구개발 자금을 막 늘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기업이 그 덕을 보고 웃기는 소리예요. 그리고 국가라는 게 우리 정책 아카데미에서 했지만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아카데미에서 뭐 어떻게 했나요? 예, 학문, 과학기술, 원천기술, 이제 기초과학, 원천기술, 상용기술 그래서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교육 정책과 교육과 과학기술과 산업화가 이렇게 한 세트로 돌아가야 된다. 정책 아카데미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이게 한 세트로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딱 이렇게 엮여져야지. 이게 전부 제각각을 하면 다 빼먹는 놈들만 있다 이거예요. 개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윤석열 씨가 예뻐서 뭐 이렇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개발 과학기술 예산이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늘린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세계 다른 나라 모든 나라 그렇게 해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다들 이렇게 삶이 빡빡해지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먹은 사람도 그렇고 일자리는 마땅치 않고 마음에 드는 일자리는 없고 이제 대책도 지금 망망하고 아니 결혼도 안 하고 뭐 장가도 뭐 이렇게 그 시집장가 안 가고 얘도 안 낳고 뭐 혼자 살고 그다음에 나이 먹어서는 대책이 없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막 떠들어 댄다 이거예요. 그리고 빚만 늘어난다 어쩌나 뭐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네 뭐 금이네 뭐 이렇게 그 주식이네 부동산이네 그쪽으로만 간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쓰는 세금이 다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이제 내가 이 돈을 좀 띄어가겠습니다. 대신에 이거 잘 써서 기업하고 국민들한테 크게 더 5배, 10배로 보탬이 되도록 쓰겠습니다라고 띄어간 거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거 막 먹고 뒤로 빼먹고 막 개판 질러대고 권력형 비리 사업 저지르고 뭐 못된 짓거리 하고 막 다 뜯어먹고 그다음에 지방에 온갖 그 낭비적인 그 사업들 그런 것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세금을 띄어간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예산도 그냥 세금 걷어가지고서 확 쏟아주면 그래서 그걸로 그 힘으로 다 좋아지면 좋겠지만 세계 나라 중에서 그렇게 갖고 이렇게 잘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적은 돈이라도 어떻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쓸데없는데 그냥 돈만 왕창 쏟아붓는다 그러면 돈 빼먹죠. 돈 쓸데가 없는데 돈을 쏟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 돈을 투자할 데가 없는데 중앙은행에 돈을 막 쏟아주니까 그게 투자가 아니라 맨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과 부동산이 퐁퐁 뛰니까 있는 사람은 더 떼부자 되지만 없는 사람은 완전히 더 알거지가 돼가지고 양극화가 심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많이만 쏟아부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럼 그런 걸로 치면 공부 20시간씩 안 자고 그냥 공부만 그냥 늘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다 공부 잘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5시간 앉아서 하더라도 집중력 있게 효율적으로 하면은 20시간 뭐 30시간, 50시간 하는 거 그 이상의 효과를 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저놈이 이렇게 윤석열 씨가 믿고 뭐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빠돌이라서 나는 저놈 무조건 이렇게 싫어 뭐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내 호주머니에서 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금이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걸 떠나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저한테만 또 욕을 하더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치는 이야기 한다고. 저는 근데 이런 정도 이야기를 거친 이야기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과학기술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낭비되고 있는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들을 더 강구를 하고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부 출연 연구가 아니라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막 또 막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예산을 깎았어. 저놈 죽일 놈이야. 뭐 그냥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힘없는 일반 국민들은 뭐냐 이거 이놈한테 뜯기고 저놈한테 뜯기고 저놈이 빼먹고 저놈이 개판치고 다 뒤집어 쓰고 그래서 내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고 애도 못 낳고 일자리도 제대로 못 얻고 나이 먹어서 이게 퇴직해가지고 이제 수입이 없고 나 죽겠어 어떡해. 그냥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미친놈들이 나와갖고 10만 원 줄게 20만 원 줄게 30만 원 줄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게 지속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답이 다 나왔잖아요. 국민연금은 끝난다고 앞으로 2, 30년 후에는 이제 다 바닥 난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똑같은 이유로 해서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이런 이렇게 정부 출연 연구관이나 뭐 과학기술 쪽이나 뭐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미 또 이제 또 밥그릇 기득권 세력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효율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거죠. 아니, 세금으로 안 하고 기업들이 그런 연구개발이나 이런 것에 R&D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늘리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기업들이 연구소나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 연구자를 많이 이렇게 고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내 밥그릇이야. 이건 절대로 그걸 계속 내 밥그릇 많이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 넣어줘야 돼.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국가 경쟁력 뭐 이렇게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겁니까? 아니, 한국의 글로벌 기업 한 10대 기업들만이 쏟아붓는 연구개발 자금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기업들이 다 모든 분야의 연구개발을 다 커버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역할 분담을 좀 서로 이렇게 해서 좀 효율화를 합리화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의 어떤 세금 부담을 이렇게 줄여주면서 최소화시키면서 또 효율적으로 어떤 기초학문이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정책인 거죠. 돈만 무조건 많이 쏟아부으면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게 그게 무슨 정책이냐. 그럼 개나 소나 다 대통령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국회의원하고 장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쏟아붓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끼리만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이제 DJ 정권 출범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출범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씨까지는 그래도 뭔가 사명감 대통령으로서 사명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 때부터 이제 망가져버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양당도 망가져버리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 돌아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개판이 돼버리고 완전히 이제 빠돌이 정치로 그냥 못을 박아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현 정권은 이제 삼권 분리에 심각한 타격을 줘버리는 그런 태생부터가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아서 뭐 의료계획이다 뭐 그런 연구개발 예산이다 하는 걸 좀 합리화하겠다라는 것은 화두 자체로서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게 그런 현 정권이 그런 걸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설득력 있게 그다음에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거를 추진해야지 이것도 정략적으로 이용을 해먹으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좋은 어떤 그 생각이나 의도를 할지라도 오히려 낭패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이고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걸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이렇게 또 뭐라 할까요? 효과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론 면에 있어서 그게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공격을 그러니까 이게 또 반대편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정치적 공격으로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또 뭐, 이렇게 또 그 기득권,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뭐 집단들은 또 기득권을 이렇게 지킨다라는 게 생각이 또 자기 이익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정치적 이제 공세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냥 같이 밀어붙여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어떤 세금을 이렇게 가장 바람직하고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어떤 일자리나 소득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데 기여하느냐라는 쪽으로 논의하거나 그런 쪽으로 토론의 장을 만들고 또 해법을 찾아내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건 윤석열이 했으니까 무조건 저건 공격을 해야 돼. 윤석열이 그걸 악이야.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해버리니 그러니까 거기에 편먹은 또 이제 이른바 언론이라고 하는 쓰레기들도 같이 그냥 하루 24시간을 발광을 하고 이렇게 떠들어대니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고 토론하고 이렇게 그 뭔가 해법을 같이 맞대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말은 있었죠. 그러면 왜 문재인 때는 안 했냐 이거예요. 아니 문재인 때는 뭐 하고 있다가 5년 동안 그때도 절대 다수당했잖아요. 뭔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 난리 법석을 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인 정략적인 우리 이순신 프로젝트는 명확하죠 입장이. 시민사회로부터 새로운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한국의 미래를 이렇게 미래 사회를 이렇게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세력들로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이순신 프로젝트의 목표다. 오늘 그 또 시민공부방 이게 또 주말에 나와서 같이 또 함께 이런저런 또 세상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안타깝지만 또 우리가 힘이 없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런 저희의 조그마한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신 분이 계시다라면 같이 나와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그나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조그마한 그 유일한 가능성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이순신 프로젝트 시민공부방이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좀 시간 내서 이런 공부방에 같이 함께 자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